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잠깐 들른 홍보관에서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에 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오피스텔 투자를 종용하며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실태를 신인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강남역 5번 출구 주변,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관 알바생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의심한 사람 아니고요. 홍보관 이쁘게 꾸며놨는데 구경 한 번만 해줍사 해가지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데려온 곳은 인천 영종도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인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 홍보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워 투자 가치가 높은 데다 전매도 가능해 지금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견본주택을 보여준 뒤엔 VIP 룸이라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처음엔 잠깐 둘러보기만 하라고 했지만 자리에 앉히고 나서부터는 담당자를 바꿔가며 오피스텔을 곧바로 계약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당일 계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뭐 제가 기회를 놓치더라도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계약하시는 거랑 내일 계약하시는 거랑 뭔가 달라지는 수 있어요? 고객님이? 투자 이익을 강조하며 한 채당 최소 계약금만 1,500만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몇 채씩 계약하자더니 무직자여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소득증빙 위조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계약자 중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소리 소득 대출이 나와요. 저희 회사에서 이 같은 걸 사업해서 거래를 하고 월급을 제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일한다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 왜 올라가냐면 서류가 출제가 소득이 없으면 어려운 대출을 받기 위해 손을 써주겠다는 건데 소득증빙 위조는 분양 홍보관뿐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까지 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질서 거래 물라자로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가서는 그 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 시행사인 광영 측 관계자는 홍보관 영업은 분양 대행을 하는 하도급사에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관 홍보 이후 현재까지 이 오피스텔은 300채 이상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는 지난 2019년 12월 청약 당시 589세대 가운데 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청약 미달된 오피스텔입니다. 광영 측은 당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는 강남역과 테헤란로 근처 만연한 길가 호객형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근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고수익을 보장할 거란 홍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주변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는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제공항과 10분 거리에 있어 제2터미널이 준공된 이후 2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증가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소개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항이 그렇게 돼서 수요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기록을 지금 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사무소에서 소개한 인천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되고 분양이 진행됐지만 저층 상가의 경우 한눈에 봐도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시세보통은 이제 3,500이었었고요. 지금도 이제 마이너스 그대로 상기고요. 실제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 2천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2,500만 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해 가면서까지 매매를 부추겼던 오피스텔 값이 분양가를 밑돌고 있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불법 대출은 물론 가치를 부풀린 매물을 판매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형법 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그런 무직자에다가 이제 끝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계약을 하게 만들고 기망성이 있어 보이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 원칙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를 한 경우 사기죄 기망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불법 여부가 판결이 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입하는 사람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부동산에 임대가 나갈 수 있는지, 인근 부동산 몇 군데만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고에 이렇게 현혹돼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는 동시에 개인 스스로가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기입니다.